이제 서울 핵심 지역에서의 부동산 공급은 서울이 거의 다 개발되어 대량의 신규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물리적 공급 말고 기능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길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시기,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순환이 일어나서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은 안정적이게 됩니다. 이것이 최선인데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새 정부의 부동산 두 번째 규제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가 발표가 있은 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6월 27일 발표한 서울 수도권 대출 규제 6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에 더해 규제 3종 세트를 투하해버리면 기존 주거가 우수한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만 매도하기 어려워 더 지역 간의 격차만 벌어지게 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핵심을 담당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들이 소유한 주거지는 거의 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고 또 이들은 규제 전에 이미 이곳들의 집을 사두었으면서 언론에 나와서는 대중들에게는 집값이 떨어지면 현금 들고 사라는 말을 해서 사람들의 염장을 질렀고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것을 말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남부에 잘 만들어진 광교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광교 신도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는 광교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멋지게 광교 호수뷰가 한눈에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는 잘 만들어진 공원이 있습니다. 진짜 잠시라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의 예를 들었지만 광교 신도시는 전체가 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주변으로 삼성전자라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우수한 편의시설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어 젊은 신혼부부들이 한 번쯤은 살아보면 좋은 곳입니다. 광교 신도시만 그런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미사 신도시, 서울 송파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위례 신도시, 심지어 인천 송도 신도시는 세련된 건축물과 도심 전경으로 인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외국의 어느 선진 도시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이외 다른 곳에 이미 저렴하고 생활권이 좋은 주거지는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헌데 문제는 이들 지역으로 한번 주거지를 옮기면 서울이나 이들 주거지보다 비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중심은 세금 체계에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를 살펴보면 무주택에서 1주택을 가질 때는 매매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입니다. 헌데 조정 대상 지역부터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갈아탈 때 8%의 세율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즉 수원 광교에서 집을 가진 상태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렇게 규제를 두면 서울 핵심 지역 이외의 지역을 소유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죠. 언제든 서울 지역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오래된 것 같지만 2020년 8월 이전에는 주택을 몇 채를 사던 그냥 1에서 3% 세율이었습니다. 또 단기 양도세 중과가 아주 큰 문제인데요. 현행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77%가 붙고 1에서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66%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1년 이내에 판다 하여 단기 양도 세금이라 하고 이를 무겁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0년에 도입된 것인데 그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금 50%, 1에서 2년 이내에 팔면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단기 양도세 중과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어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 고착화시키는데요. 이를 설명드리면 단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가격 조절 기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과 같은 불장에서 서울 마포 레미안이 두 달 사이에 5천만 원이 올랐다고 가정해보면 이때 누구는 두 달에 5천만 원이면 절반의 세금을 내고도 두 달에 2,500만 원의 수익이라 하면 괜찮다 하여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헌데 지금은 두 달 사이 5천만 원이 오르면 단기 양도세가 거의 80%라 세금만 거의 4천만 원이 되어 100%의 확률로 2년 보유를 선택하게 되고 이에 더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높은 상황에서는 2년 보유를 하면 2억 원에서 3억 원씩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 2, 3억 원의 가격이 오르면 장기 보유를 해서 더 공제율을 높이게 되니 기능적 공급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큰 수익을 실현한 매물만 드문드문 나오게 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서 단기 양도세 중과를 없애면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더 싸게 산 사람들은 더 싸게 팔 유인이 되고, 그 싸게 판 것이 실거래가로 잡히면 가격이 낮게 표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대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큰 돈을 들여 마레프 20억 원을 주고 사고 파는 것보다 경기도 지역의 5억 원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들에서 얼마든지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경기도 다른 지역들을 보면서 또는 지방 주요 지역들 투자에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지방의 가격도 올라가고 실거주 분산 효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세수 중대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하실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심지어 터키, 미얀마 같은 나라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파티가 열리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는 금이니 비트코인이 하는 이런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 부동산 규제만 하면 안전자산이라 여겨지는 서울 10여 개 구의 상승 수익분을 기존 소유자가 다 누리게 되는 상황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습니다. 하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최근 분위기 좋은 주식시장에서 주식 10종목을 사서 10종목이 다 오를 수 있을까요? 주식 4,000포인트가 갔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종목이 올랐을까요? 주식 투자라는 것도 내가 산 10종목 중 7종목은 오르고 3종목은 내려가고, 그 정도면 4종목의 수익이 나서 이런 장에서는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안 좋은 하락장에서도 10종목을 사면 2-3종목은 오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꾼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비난은 있을 수도 있지만, 취득세와 단기 양도세 중과를 2020년 이전으로 환원하게 된다면 꼭 서울 부동산을 가질 필요 없이 부동산 전체에서 순환이 일어나서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고, 젊은 분들이라면 성수에서도 살아보고, 실증이 나거나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분당에서도 살아보고, 아니면 광교에서도 살아보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먼 이야기 같지만 부동산 규제로 일관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부동산 이 두 세금을 내리기 전에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올린다 한들 기존 주민들이 꼭 들고 있어 절대 집값은 잡히지 않고 기존 주거지역 소유자들 자산만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